좋은 자세야. 노력을 해보니. 자, 그럼 이제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9일 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집고 그냥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가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직선을 일반형의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3 곱하고 2양시켜 주시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서 6,13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4하고 3이었으니까 5가 되겠죠? 4의 제곱, 3의 제곱은 3대 4대 5니까. 그래서 거리는 5분의 자, 요 아이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6, 4, 2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9 플러스 3k. 이들의 절대값이 9가 된다. 자, 이 안에서 45가 됐고요. 자, 그러면 3k 마이너스 15가 45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k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5가 플러스 마이너스 45인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k 값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됩니다. 별거 없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하자.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기로?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플러스 k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그렇죠?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인 직선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 플러스 6k에 x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1 플러스 k에 y가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k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었고요. 그 다음에 3하고 플러스 5k. 자, 요게 일반형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니까 d가 거리가 1이어야 됩니다. 자, 요거랑 요거 쓸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연산이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쓰면 2 플러스 6k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이거 풀어 써줘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요 자리에 원점이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은 소거되고요. 자, 요 녀석이니까 3 플러스 5k의 절대값.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게 1이 되도록 하는 지금 우리는 k 값을 구해야 되고요. 그 k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기울기까지 구해 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결정만. 그치. 딱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슬프죠. 연산이 좀 그래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교점을 구해버리자는 거지.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이 둘을 서로 빼줄게요. 요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식을 빼주면 y는 소거가 되면서 4x 그리고 플러스 2는 0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얘가 마1 그럼 마2y 플러스 3은 0이니까 y 값은 1이 돼요. 얘는 좌표가 생각보다 편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로 설정을 하고 자, 여기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한다 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의 기울기는 m 제곱
y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 루트 그리고 원점 대입하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사라져요. 그렇죠? 얘랑 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1 이렇게 가면 한결 수월하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게 기울기니까 그럼 이거 차라리 m이 아니고 a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그래서 요 i의 연산만 잘 마무리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양면에 이 i를 곱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2분의 1에 m 플러스 1에 요 녀석 m a로 할까요? a로 곱자.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면 제곱해보면 이쪽은 4분의 1에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쪽은 a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설정되겠죠? 이거 제곱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루트도 마찬가지죠.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값이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둘을 더한 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굳이 절대값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펼쳐 놓았던 것 뿐입니다. 자, 이거 정리할게요. 이항시켜서 4분의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묶어볼까요? a로 묶어보면 4분의 3의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a 값은 0 또는 3분의 4라는 값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답이 3분의 4인데요? 0하고 3분의 4를 좋아한다? 맞네요. 자,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하기가 싫어 보이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만 쓰고 끝내면 얘도 조금 서운하니까 이것도 연산 한번 해보기는 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분모 가볼게요. 제곱했어요. 36, 4, 그래서 40k 제곱. 24k, 이쪽은 8k, 그래서 32k. 4, 4에서 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루트 8을 이제 꺼내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5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근데 기껏 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인수분해밖에 안 되는 그림이죠.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쨌든 얘가 1이 돼서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해주면 요걸 앞에 걸 제곱해서 3 플러스 5k의 제곱 그리고 이쪽은 8에다가 얘는 루트가 사라지면서 5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설정이 될 텐데 얘가 0보다 크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죠? 그럼 절대값을 써야 되나요? 한 별씩? 한 별씩 b제곱 마이너스 4의 c 공중에 붕 떠있네요.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항상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칠 필요는 없겠네. 그럼 이걸 이제 연산해 주시면 우리는 k값을 충분히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k값을 이용해서 기울기도 구할 수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방법이 조금 더 연산이 수월하긴 해. 그런데 그렇다고 시험에서 딱 여기서 뭐 여기까지 갔다고 해서 연산 지저분한데 다시 갈까? 근데 다시 갈 시간이면 이렇게 해서 더 끝내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를 쓰는 방법도 괜찮고요. 교점을 쓰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교점을 쓰는 게 나을까? K를 쓰는 게 나을까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점을 쓰면 얘는 기울기가 다이렉트로 나오고 K를 쓰면 K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또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교점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후루룩 갈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주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분자에 뭐를 쓴다? 두 상수항의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x의 개수의 제곱 5, y의 개수의 제곱 4. 9가 나왔네요. 분자는 3. 상수항의 차 10에서 4를 뺐으니까 6. 절대값 의미 없죠? 그래서 답은 얼마?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거의 암산 수준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서로 평행하다고 했는데 y의 개수가 2하고 4니까 a 값은 당연히 2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네요. y의 값이 당연히 그건 좋은데 그러면 상수항의 차를 쓴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녀석과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내 마음에 드는 쉬운 숫자를 갖다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둘의 상수항의 차인 4 플러스 7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주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분의 7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 루트 똑같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요거랑 요거의 차 2분의 15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괜찮죠? 절대.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잘 떠올려 보시면 이 아이의 값이 7인 거지 얘가 마이너스 7인 건 아니에요. 얘가 7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얘가 7인 거지 얘가 7인 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평행사변형입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AB랑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되는데 기울기 한번 직선의 관계 한번 구해볼까요? FM대로 접근을 해보면 당연히 일일이 다 구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얘는 3이라서 y절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는 2분의 6, 3입니다. 그래서 y는 3x 플러스 3. 일반항을 바꾸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도 한번 구해보시면 기울기는 동일하죠. y는 3, 그런데 3,0을 지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0. 그렇죠? 그래서 거리는 3과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9하고 1을 더했으니까 루트 10분의 상수항의 차인 1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크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낫겠네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점을 꼭지만 삼각형 넓이. 이거는 그냥 신발끈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신발끈 공식은 증명은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차근차근 씁니다. 기왕이면 숫자가 편한 식을 먼저 쓰는 게 낫겠죠. 편한 좌표를. 처음 거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이유는 얘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를 이걸 안 쓰면 얘를 더 이상 연결분의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x1, x2, x가 한 번은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y도 이렇게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신발끈을 묶을 때 쓰는 모양과 유사하다 그래서 신발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절대값 들어갑니다. 이렇게 곱한 값 더하기 이것들 다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더한 다음에 이 둘을 뭐 해주시면 돼요?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게 가끔씩 이게 원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점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가 원점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서 x1, y1이 들어있는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얘네 둘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만 지그재그로 곱한 다음에 서로 빼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좌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쉽네.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신발끈으로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이렇게 생겨먹은 이 아이를 이동시키는 거야. 어디로? 여기로. 그치?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되겠죠? 그쵸? 번거로워 보여. 그렇지? 번거로워 보여요. 1만큼, 2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아이의 좌표는 마이너스 2랑 5가 될 거고 이 아이의 좌표는 4랑 6이 될 건데 선생님 너무 번거로운데요. 근데 이 번거로운 작업을 끝내고 나면 2분의 1하고 절대값 하시고 마이하고 4를 곱하면 마팔에다가 5하고 6을 곱하면 30인데 이 둘을 빼주시면 됩니다. 번거로운 작업처럼 보여지지만 그 끝에 겁나 쉬운 작업이 남아있어요. 안 그러면 맨 처음 걸로 갔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치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빼고 절대값 쓰고 2분의 1 하고 더하고 빼서 연산했어야 돼. 그런데 되게 단순한 이 작업, 그렇죠? 더하고 빼는 이 작업 통해서 좌표에서 하나를 원점으로 세팅하는 그 순간 이제 남아있는 작업은 모든 과정들이 다 소거가 됐었기 때문에 6개, 4개가 그럼 얘만 남았는데 얘가 그냥 단순하게 뭐야? 쓸 것도 없어. 그냥 왜 지그재그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와 y 곱하고 x와 y 이렇게만 곱해서 서로 그냥 빼주기만 하면 끝나는. 당연히 우리는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것도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이 방법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좌표로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 원점으로 가면 얘가 0,0로 가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을 했다는 걸 적용시킬 거야. 그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괜찮거든요. 이 정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이 방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FN들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자, 이렇게 갔다고 치면 2분의 1에다가 바로 5하고 마이 곱해서 마10 8하고 2 곱해서 16 서로 빼준다 절대값 하면은 26이었으니까 1, 3 이렇게 하면서 연산이 좀 빠르게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취향껏 가세요. 선생님 저 번거롭게 이동까지 저 안 갈래요. 그러면 그냥 FN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암산 쓰지 말고 천천히 쓰셔야 돼요. 헷갈리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이동 이까지 거 별거 없는데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시고 대신에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한 친구가 슬픈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저쪽에 있는 친구가 5번의 학기 중에서 딱 한 번 2등급이 든 적이 있어요. 4% 기준으로. 그 딱 한 번 2등급이 떴을 때가 언제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근데 그때 쟤네 학교가 1등급이 15명이었거든요. 4%라서. 근데 걔가 17등이 나왔어. 그것만 한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 내신 성적에 수학이 1.2가 찍히지 않고 1.0이 찍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틀렸던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뭘 틀렸냐면 이걸 안 했어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발끈 공식을 쓰지만 본질은 삼각형인 거야.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의 작업을 신발끈이 해주는 거지. 이 아이의 본질은 2분의 1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희 헷갈릴까봐. 그 아이가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돼. 2분의 1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신발끈에 쓰지만 본질은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고 빼먹으셔도 안 돼요. 이거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건 자기가 괜찮다 싶으면 하시고 부담스럽다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자, 어떤 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고 치자. 뭘 해야 되죠? 교점 구해야 돼요. 그렇죠? 세 직선의 교점을 구하신다. 그 교점을 가지고 다시 신발끈을 하셔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거의 흡사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외심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연산 엄청 복잡한 녀석.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연산 문제입니다. 현준이 뭐 없어? 연습점? 자, 그 흐름이 놓쳐져 있습니다. 그치? 자, 볼게요. 일단은 세 개의 삼각형이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마이너스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뭐 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몰라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둘의 쉬워 보이는 것처럼 요 둘의 교점을 먼저 구해보면 요거랑 요거를 더해보면 y가 소구가 되면서 7x가 마이너스 7 해서 x는 1 1 들어갔으니까 y 값은 4 이런 식으로 좌표가 하나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녀석과 이제 요 녀석을 일일이 다 구해주셔야 돼요. 자, 시영아, 요 둘의 교점의 좌표는 뭐예요?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요. 좋아. 그럼 자, 이 녀석의 교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 좋아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신발끈 공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자, 0, 마이너스 1과 1,4와 4,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플러스 1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0로 1,5로 4, 마이너스 1로 2분의 1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절대값 안에서 지그재그로 곱할 거예요. 5하고 4를 곱하면 20이고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해주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21 이렇게 되면 돼요. 괜찮죠? 자, 일단 이들의 교점이 필요해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걸 일일이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 모든 점을 똑같이 얼마만큼 x축,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끌어올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이 점의 좌표가 뭐 원점을 지난다 이런 발상인 거예요. 그러면 한 점이 0, 0, 0, 0, 1, 4, 4, 마이 세팅이 되면 이거 0, 이거 0이니까 무시하면 되죠. 이거 0, 이거 0이니까 무시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는 거지. 그렇게 가시는 게 연산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가계 이등분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직선에. 자, 가계 이등분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종종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그 꼭 이게 시험 볼 때 되면 이거 아이들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풀고 있으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걸 왜 이렇게 풀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반에 무조건 존재하는 녀석이 이거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직선이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과 M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두 직선의 내각을 반으로 쪼개는 직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존재하죠. 자, 이쪽으로 반으로 쪼개는 직선은 뭐 이런 식으로 쑥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당연히 이들의 각의 크기는 똑같겠죠. 그런데 이쪽으로도 반으로 쪼개는 직선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들의 각의 크기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는 거지. 얘는 여기가 평각이야. 180도지. 근데 얘는 동그라미 XX로 쪼개져 있어. 그렇다면 이 각은 당연히 직각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두 직선을 내각을 이등분하는 그 이등분선끼리는 반드시 수직이 됩니다. 반드시. 내가 연산을 했는데 하나를 구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얘랑 수직인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각이었으니까. 됐죠? 일단 하나. 그렇다면 이 직선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 점의 좌표를 일단 x1, y1이라고 정합니다. 물론 a, b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x1, y1을 정하면 여기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뭘 하냐면 이 점에서 이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같다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쓰겠죠. 저 앞에 거랑 뒤에 거에서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값 분의 x1, y1을 대입했으니까 3x1 마이너스 2y1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직선과도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2x1 마이너스 3y1 마이너스 4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이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곱해서 소거를 시키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얘네가 플러스 플러스일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거든요. 그럼 나온 모양이 이때는 A는 B다 나올 겁니다. 이때는 A는 마이너스 B다 나올 거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A는 B다 나올 거고요. 이때는 마 A는 마 B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연산을 해보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연산식이 어때요? 똑같죠? 풀풀 마마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둘의 연산식이 어때요? 똑같죠? 한쪽에만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는 게 맞지만 막상 우리가 등식의 연산을 하려고 하던 부등식이 아니니까 등식의 연산을 하려고 봤더니 굳이 4개로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두묶음으로 쪼개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나오는 이 문제는 전개했을 때 그냥 한쪽을 놓고 한쪽에 풀만만 붙여주시면 문제가 풀리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모양은 저 앞에 있는 식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의 앞에 무엇만 풀만만 붙여주면 되더라라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거고 문제를 풀 때마다 앞에 있는 식 써놓고
거의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요. 그렇죠?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풀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저렇게 이렇게 FN대로 푸는 애들 딱 옆에 가가지고 야 무식하게 뭐 이렇게 푸냐 이거 그냥 여기다가 뒤에 거에다가 풀만만 붙여서 그냥 2개 풀면 그게 답이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으쓱으쓱 대면서 굉장히 잘난 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잘난 척을 하면서 야 이런 건 순식간에 풀어야지 누가 이렇게 풀어 하면서 그냥 이거 뒤에 거에다 풀만 붙이면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르치는데 원장고에서 22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풀어서 애들이 싹 갈렸어요. 왜냐? 얘네 둘이 잘 생각해보면 제곱의 합이 같다는 보장을 누가 하냐는 거지. 그쵸?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같다는 보장을 누가 해? 만약에 막말로 얘가 여기에 5가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당장 얘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소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양변에 곱해도 요 앞에 뭐 숫자가 달라 붙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애초에 이 연산식이 마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거지. 아, 각의 이등선. 무조건 하나의 직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딱 풀면 그게 2개의 답이 나온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운다는 건 너희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근데 그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솔직히 말하면 P반은 그렇게라도 풀도록 해야 돼. 그치?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 거니까.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운 좋게 xy의 개수가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제곱의 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값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걸 조금 주의하시고 또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짜증납니다. 이거는 그냥 2등분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했고 자, 요거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x1, y1을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원은 빼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풀이할 때는. 그렇죠. 번거로우니까 저 원원 쓰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2개를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자, 3x-2y 플러스 1은 2x-3y 4 버전과 3x-2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4 버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 항에서 정리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과 이 항에서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식으로 나왔는데 결과만 놓고 보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인 거 맞죠?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인 거 맞죠?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아까 내각의 이등분선끼리는 반드시 수직이라고 전제를 깔았잖아.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거의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가 x제곱, y제곱의 개수의 합이 같아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연산상에서 숫자를 좀 깔끔하게 내려고 하다 보면 이거 잘 보세요. 3하고 2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한 형태이긴 한데 이 숫자의 조합을 의도적으로 제곱의 합이 같아지도록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연산을 조금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야. 이건 배려거든요. 이건 배려인 거지 무조건 그렇게 나온다는 아니라는 거. 친구들이 혹시라도 풀만을 푸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안타까워 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는 해. 근데 재수 없으면 싸그리 몽땅 갈리는 거니까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무엇이다. 뭐 2개 나오면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걸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이 이루는 값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이 저것이다.
기울기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옵다. 이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물론 평가는 있어요. L이 주어졌는데 L'은 아직 안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그걸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주어졌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아이가 지금 기울기가 3분의 1인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거야. L'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또 다른 직선을 2등분하는 직선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얘 기울기가 2가 되더라. 그러니까 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자, 저는 먼저 이 점의 좌표에 집중해 봤어요.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봤다는 거야. 자, 시험아, 잘하니까 x하고 y의 좌표는 얼마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생각해보자. 또 다른 직선은 뭐 그림상으로 보자면 당연히 어떤 형태였을까? 얘랑 얘를 2등분하고 있는 이런 적당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유추하자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누군지 생각해봐. 2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했는데 얘가 원하는 게 L'을 원하는 거였으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 얘가 원하는 건 누구야? 이 빨간 녀석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수직을 쓰는 얘기지. 기울기가 얘가 얼마였습니까?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이거 왜 구했을까? 당연히 얘도 요점 지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이거의 답이 된다는 거지. 괜찮죠?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가 얘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잖아요. 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푸시나요?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잡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무의 점 하나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로 놓고 푸셔야 돼요? 같다. 그걸 만족하는 m의 값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풀이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 연상 과정이 추가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자.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서로 무슨 사이다? 수직이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것만 하면 얘는 그냥 수월하게 교점 잡고 수직 쓰면 끝나는 문제니까.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고 현준이 빨리 가요. 앞에 거는 영상 따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렇지? 고생했다. 좀만 가서 영어도 화이팅하고. 자, 나머지 분들은 숙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플에서 숙제는 일요일까지 보거든. 토요일까지. 오! 두 개 다. 자, 오늘 숙제는 토요일까지예요. 토요일까지고 149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정이랑 시우는 좀 많겠네요. 자. 너무 많으면 좀 그런가? 149번이었으니까
201번까지 갈게요. 한 50문제 정도. 201번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블에 무엇까지? 실력 다지기까지 풀어 오셔야 합니다. 부분은 풀려 있으니까 어차피 풀이 노트에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쌤, 어, 이거 포함해. 행복한 1등급이랑 서술형 안 풀어요. 그건 나중에 풀 거니까 그냥 유형이 있는 문제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력 다지기까지. 그리고 자, 오늘의 평가입니다.